꽃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 토끼풀, 행운을 부르는 잎. 옛날 유럽이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한 나라에 젊고 용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웃 나라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장서서 싸우러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다니 용서할 수 없다. 집 한 채, 사람 한 명 다치게 할 수 없다. 기사는 적은 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성난 맹수처럼 싸웠습니다. 적병을 잡아서는 목을 베고 도망가려 하면 활을 쏘아 쓰러뜨렸습니다. 싸움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적은 모두 도망쳤지만 기사가 거느렸던 병사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른 풀과 바위 투성이인 황야에 병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땅에 묻어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기사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기사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율리아나를 만나고 싶었는데, 눈을 감자 고향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던 성의 탑과 울창한 숲, 아름다운 집들이 늘어서 있던 거리. 약혼자인 율리아나는 강가에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저를 위해 반드시 살아 돌아와 주세요. 율리아나는 그렇게 말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기사에게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리고 율리아나의 첫 머리 글자인 이자가 수놓아진 새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을 당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돌아와야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지금 그 새하얀 손수건은 주머니 속에서 피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율리아나. 기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힘이 다해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뭔가 차가운 것을 느끼고 기사는 눈을 떴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깨끗하게 씻겨져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새하얗게 빤 율리아나의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치료를 해주었을까? 주위를 돌아보자 점점이 서 있는 나무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병사들을 모두 묶고 무덤의 표시인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기분이 나아진 것 같군요. 맑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한 소녀가 기사 옆에 앉았습니다. 해 뜰 무렵의 희미한 여명 속에서 소녀는 부지런히 붕대를 갈고 가지고 온 물병 속에 담겨있는 차가운 물로 천을 적셔서 상처를 닦았습니다. 누구시죠? 물어봐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하게 미소 짓고는 상처를 치료할 뿐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소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근처에서는 집 한 채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기사는 흰 옷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걸어가는 소녀의 모습을 보며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녀는 왔습니다. 병사들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기사의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놓고는 산들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어서 그리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세요. 길은 멀지만 일주일 정도 걸으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소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떠나가려는 소녀의 팔을 붙잡고 기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하다못해 누구신지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답을 하고 싶은데 기사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소녀에게 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꽃을 꺾어주고 싶어도 주위엔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꽃은 병사들의 무덤에 놓여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꽃을 꺾어왔죠?
지금은 겨울이라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텐데.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인사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발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변변치는 않지만 제 성의입니다. 기사는 방금 누워있던 장소에 피어있는 약간의 풀을 뜯어 조심스럽게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조그만 초록색 풀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가 모은 풀은 토끼풀이었습니다. 새 잎이던 토끼풀은 소녀에게 건네자마자 내 잎이 되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잎입니다. 소녀는 속삭이며 내 잎 토끼풀 하나를 기사의 주머니에 꽂아 주었습니다. 여신님, 황야 저편에서 사라져가는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갸냘픈 어깨에 달린 빛나는 날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할게요. 기사는 언젠가 율리아나가 조그만 조각상을 살짝 보여주며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여신 베로나 상과 소녀가 꼭 닮았던 것입니다. 토끼풀의 새 잎은 사랑과 희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새 잎밖에 없던 토끼풀에 내 잎자리가 섞인 것은 이때부터이며 이제 사람들은 이 내 잎 토끼풀을 행운의 표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토끼풀이 우거진 곳을 발견하면 누구나 내 잎 토끼풀을 찾습니다. 유럽에서는 선물에 딸려 보내는 카드나 포장지에 내 잎 토끼풀을 넣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